소금 한 줌. 지금 여러분 집안에 소금이 있습니까? 부엌 선반 위에 혹은 냉장고 옆에 그 소금이 오늘 이 순간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소금 한 줌이 지금 여러분 집안에서 매일 빠져나가고 있는 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수입이 적어서, 씀씀이가 커서,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집안에 탁한 기운이 쌓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아껴도 돈은 머물지 않습니다. 물이 새는 그릇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운이 여러분 집안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두면 계속 듭니다. 잠깐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퇴근 후 집에 들어섭니다. 몸은 지쳐 있는데 왠지 집에 들어와도 쉬어지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아도 무겁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무겁게 시작됩니다. 통장을 봅니다. 분명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분명히 어디 크게 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경험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기운의 문제입니다. 저는 스님으로 살아온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집을 다녀봤습니다. 돈이 잘 모이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벌어도 새어나가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인테리어가 아니었습니다. 가구 배치도 아니었습니다. 평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운의 흐름이었습니다. 돈이 모이는 집은 기운이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돈이 새는 집은 기운이 막혀 있거나 탁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바꾸는 방법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쉬운 것이 있습니다. 소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겠습니다. 소금이 왜 기운을 정화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소금은 바다에서 옵니다. 바다는 이 땅에서 가장 오래된 정화의 공간입니다. 바닷물에 들어가면 몸이 개운해지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바다의 결정체가 소금입니다.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화의 도구로 소금을 쏘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사할 때 소금을 뿌리고 제사를 마친 뒤 소금을 던진 것,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몸으로 터득한 수천 년의 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집 안 공간마다 기운이 어떻게 막히는지, 그리고 소금 한 줌으로 그것을 어떻게 바꾸는지 하나씩 말씀드릴 것입니다. 현관, 화장실, 부엌, 침실, 그리고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공간까지. 하지만 공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금을 어디에 두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탁한 기운이 왜 생기는지, 그 진짜 원인을 모르면 소금을 집 안 곳곳에 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원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운, 이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어떤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 이유 없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 그것이 기운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몸이 먼저 압니다. 기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의 기운, 맑고 가볍고 흐르는 기운, 음의 기운, 탁하고 무겁고 고이는 기운. 재물은 양의 기운을 따라 움직입니다. 양의 기운이 흐르는 집에는 돈도 건강도
좋은 인연도 함께 들어옵니다. 탁한 기운이 고인 집에서는 재물이 들어오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탁한 기운은 어디서 옵니까? 첫 번째 말입니다. 돈이 없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재수 없어. 이런 말들 집안에서 자주 하십니까? 말은 소리입니다. 소리는 진동입니다. 그리고 진동은 공간 안에 남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반복되면 그 진동이 벽에, 가구에, 공기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점점 탁해집니다. 두 번째, 빛이 막힌 공간입니다. 커튼을 내내 닫아두는 방, 창문을 열지 않는 화장실, 물건이 쌓여 햇빛이 닿지 않는 구석, 기운은 빛과 함께 흐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기운도 멈춥니다. 멈춘 기운은 시간이 지나면 탁해집니다. 탁해진 기운은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몸과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세 번째, 쌓아둔 물건들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한 것들, 고장났지만 그냥 둔 것들, 집 안구석에 쌓인 물건들은 탁한 기운의 저장고가 됩니다. 물건에는 기운이 붙습니다. 오래되고 쓰이지 않는 물건일수록 묵은 기운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청소를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정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먼지는 청소로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의 잔상입니다. 싸운 날, 그 분노가 방 안에 남습니다. 걱정이 가득했던 날, 그 불안이 벽에 스며듭니다. 소리 없이 울었던 밤, 그 슬픔이 공간에 고입니다. 이것들은 청소기로 빨아들일 수 없습니다. 걸레로 닦아낼 수 없습니다. 특히 오래된 집, 가족 간 갈등이 잦았던 집, 아팠던 사람이 오래 머물렀던 방, 이런 공간에는 감정의 잔상이 깊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기운을 매일 흡수합니다. 바로 이 잔상을 지우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운기를 흡수합니다. 탁한 감정의 기운을 중화시킵니다. 공간에 고인 무거운 기운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나면 집안이 밝아진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공기가 가벼워진 느낌, 숨쉬기가 편해진 느낌,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운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 잠깐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집 안을 머릿속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현관은 지금 밝습니까? 화장실 문은 닫혀 있습니까? 부엌 싱크대 아래는 언제 마지막으로 열어보셨습니까? 침대 밑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바꾸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기운이 가장 먼저 드나드는 곳, 재물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곳,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 여러분은 현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발을 벗는 곳, 우산을 두는 곳, 택배를 받아두는 곳,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음식이 들어오듯 현관으로 기운이 들어옵니다. 재물 기운도 건강 기운도 좋은 인연도 모두 이 문을 통해 처음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입이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운은 들어오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까? 현관등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둡거나 꺼져 있습니까? 구석에 우산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뜯지 않은 택배 상자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물 기운이 현관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신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신발은 바깥 기운을 가장 많이 묻혀오는 물건입니다. 길 위의 기운, 낯선 공간의 기운, 부정적인 감정이 오갔던 장소의 기운, 이 모든 것이 신발 밑창에 붙어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발은 현관 밖에서 반드시 한번 털고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관 안에서는 신발을 항상 가지런히 앞코가 문 쪽을 향하도록 정돈하십시오. 가지런한 신발은 기운의 흐름을 정돈합니다. 흩어진 신발은 기운을 흩어지게 합니다. 현관에 거울이 있는 분들께 반드시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거울이 현관문과 마주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문과 마주보는 거울은 들어오는 기운을 그대로 반사시켜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물 기운이 들어오는 순간 거울에 튕겨 다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거울은 현관의 측면에 두십시오. 문과 마주보지 않게 반드시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제 현관 소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그릇, 작은 접시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굵은 천일염을 한 줌 담으십시오. 그리고 현관 한쪽 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놓으십시오. 현관문 안쪽, 신발장 뒤편, 구석 바닥 위에 어디든 좋습니다. 이 소금이 밖에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현관에서 먼저 흡수합니다. 집안 깊이 탁한 기운이 퍼지기 전에 막아주는 것입니다. 소금 교체 시기 한 달에 한 번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되기 전에 소금을 확인해 보십시오. 색이 누렇게 변해 있습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탁한 기운을 흡수했다는 뜻입니다. 한 달이 안 됐어도 바로 교체하십시오. 그리고 교체할 때 반드시 변기에 흘려서 버리십시오.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됩니다. 탁한 기운을 가득 흡수한 소금이 집안 쓰레기통에 남아 있으면 그 기운이 다시 퍼집니다. 물로 흘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의 마음입니다.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 길에서 받은 불쾌한 기운, 오늘 있었던 안 좋은 일들, 이것들을 그대로 안고 현관문을 열면 그 기운이 고스란히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문을 열기 전 잠깐 멈추십시오. 크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3번, 바깥에 무거운 기운을 털어낸다는 마음으로 이것 하나만으로도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달라집니다. 현관을 정돈하고 소금을 두고 들어올 때 마음을 가다듬는 것, 이 3가지가 함께 되어야 현관의 기운이 바뀝니다. 하나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틀립니다. 현관을 완벽하게 관리하는데도 기운이 계속 새어나가는 집이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온 기운이 집안 어딘가에서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기운이 가장 빠르게 빠져나가는 곳, 여러분은 매일 사용하면서도 가장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어디인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풍수에서 화장실은 배수구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곳, 냄새가 올라오는 곳, 그리고 기운이 새어나가는 곳, 화장실 문을 지금 이 순간 열어두고 계십니까? 변기 뚜껑을 닫지 않습니까? 화장실 안에 쓰레기통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물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왜 화장실이 기운을 세게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은 물이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 기운도 함께 내려갑니다. 변기 뚜껑이 열려 있으면 그 구멍을 통해 기운이 빨려나갑니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면 그 탁한 기운이 거실로, 침실로 퍼집니다. 화장실 기운이 탁하면 집 전체의 기운이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 두 가지. 첫째, 물을 내릴 때 반드시 변기 뚜껑을 닫으십시오. 습관이 되지 않은 분들은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것, 이 하나의 습관이 매일 새어나가던 기운을 막습니다. 둘째, 사용하지 않을 때 화장실 문을 닫으십시오. 지금 화장실 문이 열려 있다면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닫고 오십시오.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소금, 작은 용기에 굵은 소금을 담아 변기 뒤편이나 욕실 구석에 두십시오. 화장실은 습기가 많은 공간입니다. 소금이 습기와 함께 탁한 기운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창문이 있다면 매일 최소 10분씩 여십시오. 환기 하나가 어떤 정화 방법보다 빠르게 기운을 바꿉니다. 화장실 소금은 2주에서 3주 사이에 한 번 교체하십시오. 현관 소금보다 교체 주기가 짧습니다. 그만큼 흡수하는 기운의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엌입니다. 부엌은 가정의 재물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곳, 이것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생명력을 키우는 곳입니다. 가정의 기운을 만드는 곳입니다. 부엌의 기운이 탁하면 건강이 흔들리고 재물이 흔들립니다. 부엌이 살아야 집이 삽니다. 지금 부엌 싱크대 아래를 열어보십시오. 언제 마지막으로 열어보셨습니까? 그 안에 곰팡이가 피어 있지는 않습니까?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물이 새어 바닥이 축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이 보인다면 지금 이 순간 부엌이 재물 기운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곰팡이는 음기의 상징입니다. 냄새는 탁한 기운의 표시입니다. 축축한 바닥은 재물의 뿌리를 썩히는 것과 같습니다. 냉장고를 보십시오. 냉장고는 가정의 창고입니다. 재물의 창고입니다. 그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있습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반찬이 구석에 밀려 있습니까? 냄새가 섞여 있습니까? 재물의 창고가 썩어 있으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냉장고는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것은 즉시 버리십시오. 오늘 저녁 냉장고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부엌 소금 활용법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싱크대 아래 습기가 많은 곳에 굵은 소금을 작은 그릇에 담아 두십시오. 습기를 흡수하고 탁한 기운을 동시에 잡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교체하되 소금이 뭉쳐 있거나 축축해졌다면 바로 교체하십시오. 둘째, 한 달에 한 번 배수구에 굵은 소금 한 줌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십시오. 냄새를 잡고 막힌 기운의 흐름을 뚫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잠깐 경고 하나, 화장실과 부엌, 이 두 공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의 기운을 세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끊임없이 새어나갑니다. 작은 구멍이 배를 가라앉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장실과 부엌보다 더 심각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8시간 이상 그 안에 있는 공간, 자는 동안 여러분이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는 그 공간, 재물운뿐만 아니라 건강과 판단력과 인간관계까지 그 공간의 기운이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회복됩니다. 하지만 기운은 어떻습니까? 침실의 기운이 탁하면 8시간을 자도 피곤합니다. 일어나도 무겁습니다. 아침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수면의 문제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탁한 기운 속에서 밤을 보내면 다음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흐려진 판단력은 잘못된 선택을 만들고 잘못된 선택은 재물을 잃게 합니다. 잠자리 하나가 여러분의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침대 밑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청소한 것이 언제입니까? 먼지가 쌓여 있습니까? 쓰지 않는 물건이 밀어 넣어져 있습니까? 짐이 가득합니까? 침대 밑은 기운이 순환하는 통로입니다. 그 공간이 막혀 있으면 기운이 순환하지 못합니다. 순환하지 못한 기운은 고입니다. 고인 기운은 탁해집니다. 그 탁한 기운이 자는 동안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저녁 침대 밑을 비우십시오. 침실에 거울이 있습니까? 특히 침대를 향해 놓인 거울이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오늘 안으로 바꿔야 합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시킵니다. 잠자는 동안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 순환이 반복되면 수면 중 불안이 쌓이고 아침이 무거워집니다. 거울을 침대가 비치지 않는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어렵다면 밤에는 천으로 덮어두십시오. 머리 방향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때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두십니까? 북쪽 피하십시오. 북쪽은 운기가 강한 방향입니다. 북쪽으로 머리를 두면 자는 동안 운기를 계속 흡수합니다. 일어났을 때 무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동쪽이나 남쪽으로 두십시오. 양기가 강한 방향입니다. 자는 동안 좋은 기운을 흡수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침대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침실 소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작은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아 침대 양옆, 침대와 벽 사이에 놓으십시오. 침대 밑에는 두지 마십시오. 자는 동안 너무 강한 정화작용이 일어나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침실 소금 교체 주기 2주입니다. 현관이나 부엌보다 짧습니다. 침실은 사람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만큼 흡수하는 기운의 양도 많습니다. 2주마다 반드시 교체하십시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실을 아무리 잘 정돈해도 소금을 정성껏 놓아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들기 전 30분입니다. 잠들기 직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늘 있었던 나쁜 일, 내일에 대한 걱정, 풀리지 않는 돈 문제, 화가 덜 풀린 그 사람, 이런 생각을 안고 잠이 들면 그 감정이 수면 내내 공간 안에 쌓입니다. 소금이 흡수하는 속도보다 탁한 감정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잠들기 전 딱 하나만 하십시오. 오늘 감사했던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 오늘 집에 들어왔다. 오늘 하루가 끝났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잠이 드는 것, 이것이 어떤 소금보다 강력한 침실 정화제입니다. 현관, 화장실, 부엌, 침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지만 집안 기운을 아무리 정화해도 절대로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소금을 현관에 두었습니다. 화장실 문도 닫았습니다. 침대 밑도 비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집안 기운을 정화하면서 스스로 다시 탁하게 만드는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놓는 손으로 탁한 기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돈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영수증이 구겨진 채 들어있습니까? 지폐가 방향 없이 뒤섞여 있습니까? 동전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습니까?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돈도 여러분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소중히 다뤄지는 곳으로 모입니다. 함부로 다뤄지는 곳에서는 떠납니다. 지폐는 방향을 맞춰 정돈하십시오. 영수증은 즉시 꺼내 정리하십시오. 지갑은 재물의 집입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하루에 여러분이 하는 말 중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됩니까? 돈이 없어. 왜 나만 이래? 재수 없는 날이야.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말들 무심코 하고 계십니까? 말은 진동입니다. 그 진동이 공간에 스며들고 공간이 그 기운을 머금습니다. 소금으로 공간을 정화해도 말이 탁하면 금방 다시 탁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좋은 일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나는 재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 어색합니까? 그 어색함,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 반대 방향으로 말해온 증거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합니다. 두 번째 주부터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공간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저녁에 청소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빗자루를 쓸면 재물이 나간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을 그냥 옛날 말로 흘려 들으셨습니까? 해가 지면 기운이 가라앉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조용히 안정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청소를 하면 안정되던 기운이 흩어집니다. 청소는 오전에 하십시오. 가능하면 햇빛이 집안에 들어오는 시간에 저녁 청소가 습관이 된 분들은 이것 하나만 바꿔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밤 늦게 먹는 것입니다. 밤 11시가 넘으면 먹지 마십시오. 단순히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밤 늦게 음식을 먹으면 기운의 흐름이 무거워집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다음날 판단이 흐려집니다. 흐려진 판단은 잘못된 결정을 만들고 잘못된 결정은 재물을 잃게 합니다. 이 연결고리 작아 보이지만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떨어진 신발, 고장났지만 그냥 둔 물건, 3년째 입지 않는 옷, 주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물건들, 이것들은 과거의 기운을 붙잡아 둡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려면 먼저 묵은 기운이 나가야 합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버리십시오. 딱 하나, 그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여기서 잠깐, 이 5가지 습관을 들으면서 해당되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도 없으신 분, 이미 기운이 잘 흐르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라도 있으신 분, 오늘이 바꾸는 날입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집안에 오래된 탁한 기운이 깊이 쌓여 있을 때,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오랫동안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겼을 때, 이럴 때는 한 번에 집 전체를 정화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에 들어왔는데 왠지 기운이 무겁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들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인데 언제부터인가 일이 자꾸 꼬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아픈 사람이 생겼습니다. 돈이 한번 나가기 시작하더니 멈추질 않습니다. 이럴 때 집 전체를 한 번에 정화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소금 정화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정성이 빠진 의식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굵은 천일염. 마트에 파는 가는 소금이 아닙니다. 정제된 소금도 아닙니다. 굵은 천일염 가능하면 국산을 사용하십시오. 왜 굵은 천일염입니까? 바다의 기운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정제 과정에서 그 기운이 사라집니다. 굵은 소금이라야 바다가 가진 정화의 힘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시간, 아침 햇살이 집안에 들어오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 비가 오는 날은 피하십시오. 운기가 강한 날에는 정화의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맑고 햇살이 좋은 날, 그날 아침 이 의식을 하십시오. 순서입니다. 하나씩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모든 창문을 여십시오. 이것이 먼저입니다. 탁한 기운이 나갈 통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창문을 열지 않고 소금을 뿌리면 떠오른 탁한 기운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최소 10분 이상 환기하십시오. 두 번째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굵은 소금 한 줌을 손에 쥐십시오. 현관 바닥 모서리에 뿌리십시오. 현관문 안쪽 양 모서리에도 조금씩 놓아도 좋습니다. 세 번째 시계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화장실로, 화장실에서 침실로 각 공간의 구석에 소금을 조금씩 뿌리거나 작은 그릇에 담아 놓으십시오. 네 번째, 30분에서 1시간 기다리십시오. 소금이 탁한 기운을 흡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집 안에서 조용히 계십시오.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TV나 음악도 잠시 끄십시오. 이 시간이 의식의 핵심입니다. 가볍게 청소를 하거나 조용히 앉아 있거나 차를 마시며 집안의 변화를 느끼십시오. 다섯 번째, 소금을 거두어 변기에 버리십시오. 반드시 변기에 흘려 보내십시오.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탁한 기운을 가득 흡수한 소금이 집 안에 남으면 그 기운이 다시 퍼집니다. 절대로 다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의식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려 있을 때는 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 있을 때, 극도로 피곤할 때, 누군가와 크게 다툰 직후 이런 상태에서 하면 오히려 탁한 기운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하십시오. 정성이 담길 수 있는 상태에서 하십시오. 정화의식은 마음이 절반입니다. 이 의식을 마친 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밝아진 것 같아요.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잤어요. 다음날 아침이 달랐어요. 기분 탓이 아닙니다. 탁한 기운이 거친 공간은 몸이 먼저 압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정화를 했습니다. 탁한 기운을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공간은 다시 채워집니다. 좋은 기운으로 채우지 않으면 탁한 기운이 돌아옵니다. 정화의 효과가 사흘을 넘기지 못합니다. 정화 이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정화했습니다. 소금으로 탁한 기운을 걷어냈습니다. 공간이 비었습니다. 하지만 빈 그릇에는 무엇이든 담깁니다. 좋은 것을 채워넣지 않으면 다시 탁한 것으로 채워집니다. 자연은 빈 공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비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커튼을 여십시오. 이것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하루 동안 바꿉니다. 햇빛은 가장 강력한 양의 기운입니다.
어떤 의식보다, 어떤 소금보다 햇빛이 먼저입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까? 인공 조명이라도 밝게 하십시오. 어두운 공간에는 반드시 음기가 쌓입니다. 다음 식물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살아있는 기운을 가져옵니다. 거실에 건강한 식물 하나를 두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화분 하나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식물은 반드시 치우십시오. 시든 잎, 말라가는 줄기, 뿌리가 썩은 화분, 이것들은 오히려 탁한 기운을 냅니다. 살아있는 척 두는 것이 더 나쁩니다. 살아있는 식물만 집안에 두십시오. 물도 기운을 운반합니다. 작은 어항 혹은 수반 하나, 집안에 물이 흐르는 공간이 있으면 재물 기운이 함께 흐릅니다. 단 물이 탁하거나 정체되면 안 됩니다. 썩은 물, 오래된 물, 냄새나는 물은 재물 기운을 오히려 막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물이 맑아야 기운도 맑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도 식물도 햇빛도 이것들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매일 아침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말해도 됩니다. 오늘 가족이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어색함을 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재물은 고마워하는 곳에 머뭅니다. 감사의 기운이 집에 가득하면 재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불평의 기운이 집에 가득하면 재물이 들어오다가 발길을 돌립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운의 법칙입니다. 오늘부터 이것만 하십시오. 매일 할 것. 아침에 커튼을 여십시오. 창문을 최소 10분 여십시오. 현관을 깨끗이 하고 불을 밝게 하십시오.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닫은 채 물을 내리십시오. 잠들기 전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매주 할 것, 집 안구석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소금 색깔을 확인하십시오. 변했으면 교체하십시오. 식물의 시든 잎을 제거하십시오. 매달 할 것, 소금 전체를 교체하십시오. 냉장고를 정리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 1가지 이상을 버리십시오. 계절마다 할 것, 소금 정화 의식을 하십시오. 침구류를 햇볕에 말리십시오. 집안 전체를 한번 대청소하십시오. 복잡합니까? 하나씩 하십시오. 오늘 커튼 여는 것 하나, 내일 현관 정돈 하나, 모레 소금 한 줌 놓는 것 하나, 작은 것 하나가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물은 기운을 따라 움직입니다. 기운은 공간이 만들고, 공간은 습관이 만들고, 습관은 마음이 만듭니다. 소금 한 줌으로 시작하십시오. 현관에 놓으십시오. 화장실에 놓으십시오. 부엌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집안에서 하는 말을 바꾸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정돈하십시오. 버리십시오. 이것들이 모이면 흐름이 바뀝니다. 흐름이 바뀌면 재물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 삶의 기운이 바뀌는 첫 번째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도현합장. 다음 영상에서는 지갑 안에서 재물을 부르는 방법과 절대로 지갑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그 공유 하나가 그분의 기운이 바뀌는 시작이 됩니다.